저는 좀 그 구글에 검색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제 태비화를 시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필터를 펠릿으로, 그러니까 작은 조각을 펠릿이라고 하는데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봐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업체는 이 테라사이클이라는 미국의 업체였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이렇게는 거의 다 이 테라사이클에게 보내서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파우치 같은 거에 모아서 택배로 보내면 이제 여기서 재활용을 시키는 거고, 일단 만드는 거는 골프장의 벤치나 테이블이나 이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요 담배 꽁초를 담는 이런 용기도 이제 다시 재활용한 그 펠릿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나라라서 여긴 적었는데 슬로바키아에서는 이미 이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지역에 이 담배꽁초를 재활용해서 만든 도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코버트라는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나라랑 같이 하나 봐요. 그래서 나라의 그런 공적인 행사에 이제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용기를 배치를 해서 모은 그런 담배꽁초로 이제 특수 섬유를 만들어서 도로 표면에다가만 이렇게 덮는 용도의 아스팔트를 제작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필테라 사이클,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런 회사들도 비슷한 회사들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특이한 게 이 꽁초 수거함을 같이 팔아요. 이 수거함을 이 업체에서 팔고 있고, 이 수거함에서 모은 그런 담배 필터를 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펠릿을 만들어서 이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돌아가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은 그 필테라빈이라고 해서 이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에 그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아일랜드가. 근데 이게 또 맥주통이 수명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 쓴 맥주통을 재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줄였다라고 좀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도 어, 좀 공공행정부랑 큰 회사에서 이 담배꽁초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해서 이제 담배꽁초 수거함도 만들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펠릿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거의 600kg 정도를 모아서 우산 손잡이나 안경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일상용품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눈여겨본 게 요 프랑스에 있는 이 회사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프랑스어라서. 근데 여기가 그나마 가장 자세히 이 꽁초를 어떻게 해서 그런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만드는지 이런 공정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수집도 이 꽁초 수광을 판매 중인데 종류가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수거함도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백에 담아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 담배꽁초를 왜 수거해야 되고 왜 재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의 팜플렛이 3장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인식 제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구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 동안은 그 꽁초 전용 수거함을 유지 관리, 청소 비우기 이거를 이 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수거하는.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었고, 요 안에 요 비닐백, 그러니까 이것도 다회용인 것 같은데, 이 다회용을 이용해서 작은 거,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는 작은 백이고, 이렇게 큰 꽁초 수거함 비우는 용은 큰 거고, 그 사이즈별로 다 이 백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도보 재떨이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랑 다양한 색깔이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식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회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센 독성 물질을 녹여서 추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독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산성 용매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녹여야 되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성 용매를 사용을 해서 이런 뭔가 그 스테인리스 통에 담배꽁초를 넣고 거기에서 뭔가 압착 같은 거를 해서 돌리면 이 필터 섬유의 오염이 쫙 제거돼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섬유 30리터를 처리하는데 그 나오는 그 폐수가 딱 100ml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뭔가 획기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얻은 거는 일단 담뱃재랑 그 담배 잎이랑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있는 종이는 퇴비화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건식 그런 용매 추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독성 물질을 쫙 빼내고 그게 0.3%고 나머지 99.7%의 그 담배 필터 그 섬유를 가지고 옷, 다운 재킷, 의류를 만들거나 건물의 단열재나 방음재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자기네들의 이 공정을 거친 요 재료가 무독성이고 그러니까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자세한 그런 그림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 보진 못했는데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필터 부분인데 그 필터 부분도 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랑 여기 탭이어질 수 있는 부분 따로 표시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전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식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인식을 같이 높여야 되고, 그런 뭔가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담배꽁초 수거함에도 되게 간단한 그런 인식 제고를 위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데, 이런 식의 그래픽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연간 버려지는 꽁초로 뭐 에펠탑을 세 개를 뭐 만들 수 있고, 하나의 꽁초만 있어도 이제 그거 정화하기 위해서는 500리터의 물에 희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식 제고 위해서 우리가 그 행사 부스 운영하듯이 여기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스 운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꽁초를 재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색깔이 보시면은 굉장히 잘 보이는 이런 형광초록으로 딱 해서 잘 만들었다 이런 거를 좀 느꼈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활용 사례가 담긴 논문인데 그 안에 보면은 뭔가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되는지 이런 과정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어서 이거는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단계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거랑 좀 수익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기술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당연히 사회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내가 이 꽁초를 제대로 버렸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동의를 해서 저 가지고 와봤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실험된 거는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염물질 침출이 가장 적은 방식은 캡슐화된 담배꽁초로 그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것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벽돌이랑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열재가 있는데 이 아스팔트에 쓰였을 때 그때 비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그러니까 내구성은 높고 열 전도는 낮다라는 정확한 효과가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담배 꽁초 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덮을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그 석유에서 추출한 아스팔트보다 태양열 자체를 덜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도시 열성 현상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환경 오염 물질이잖아요, 꽁초가. 근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환경을 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 자체가 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이랑 물이랑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오염 유기물을 제거하거나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그런 필터로 써서 환경을 정화하는 데 오히려 쓸 수 있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석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스팔트나 뭐 그런 자체가 그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대체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이랑 제약, 화장품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꽁초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좀 분해를 해서 열이랑 물을 가해서 분해를 하면 중간에 이 레블린산이라는 성분을 얻을 수 있는데 요게 제약 회사랑 화장품 산업 분야에 좀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얘를 이용하는 방법 나와 있었어요. 다음에 이거를 역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로 해서 다시 만들거나 유기비료나 살충제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의학 산업부터 뭐 화장품, 농업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림으로는 그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요거는 따로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5시간 동안 가열을 해서 독성 화학물질에서 분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어느 나라였지? 그 프랑스에 있는 그 과정이 혁신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시간이 되게 적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보통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열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유독성 물질이 나오고 사람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독성 화학물질에서 분리해서 뭔가 채로 걸르고 세척을 해서 그 셀룰로스 물질이 그 식물에 좀 질긴 그런 섬유질 부분이니까 그걸 남겨서 종이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도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생산하는데 35개밖에 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게 필요한 건지 많이 필요한 건지 감이 잘 안 오긴 해요. 근데 얘를 보다 보니까 어떤 글에서 이게 우리가 꽁초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이 기술을 찾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러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인력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냥 차라리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냐라는 방향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글도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해놨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